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네. 네. 식사하실 분들 하시고 뭐 잠깐 환기도 할 겸 그 추첨할까요? 이게 MBTI가 대부분 수학 강사는 T예요. 대부분 T죠. 저는 100% F에 대학은 문과를 나왔죠. 애들이 믿진 않지만 그래서 T 강사들이랑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왔고 대학은 그 가서 경제학이랑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1990 나이를 말하게 된 거야. 제가 이제 재수해서 1999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MBTI 검사를 해서 그때 ENFP가 나왔어요. 서울대 전체에 ENFP가 거의 없어요. 한 학년에 한 명 ENFP 계보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참 성향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유전자랑 공부 능력이 다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랑 가장 먼 성격이죠. ENFP. 공부랑 가장 가까운 성격 ISTJ.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대는 ISTJ가 많고요. 근데 다시 조사했더니 학원 왔더니 ESFP인데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하고 있죠? 일단 추첨 좀 할까요? 추첨하실 때 제일 좋아하니까 추첨을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저희 그 방학 설명회도 드려야 되니까 네. 1번. 네. 1번. 네. 오늘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10,000원짜리 하나 더 추첨하고요. 30,000원짜리는 마지막에 추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쌀은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그 오늘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장기 재원생 분 나중에 발표드리고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통 제가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상담하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따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30번 혹시 계신가요? 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네.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만 되는 게 있어서 좀 환기 좀 하시고 아무튼 폭설인데 불구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해 결산이죠. 지금 이따가 그 방학 특강 설명도 드리는데 자 결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민철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해서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해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저 말고 이제 강사들이 이번 연도는 내신에 좀 집중해 보자 그래서 그 내신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 말고 수행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딱 공지를 받는 순간 저희가 받으면 공유해서 바로 만드는 전담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제 그걸 모의고사를 수행평가를 1회, 2회, 3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가 나오면 그냥 학습지만 풀리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도 바로 만들어서 내신 준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점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처음에 이제 시행해서 몇 번 만들어서 애들이 풀려서 가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변화는 그거죠. 그 다음번에 수행평가 나오면 진짜 빨리 알려줘요. 학교에서 그냥 받으면 사진 딱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네가 빨리 만들어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내신을 챙기는 게 더 많아져서 이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애들 필요한 걸 맞춰가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올해 이제 있었던 게 중1 시험 처음 봤죠. 중1 시험에 대한 소회가 깊은데 저희 반 중1이 좀 많거든요. 시험을 한 4명 봤나? 그리고 앞으로도 한 2명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한 개 안으로 틀렸어요. 그래서 근데 좀 고생을 한 이유가 이게 저도 좀 반성이라고보다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 저는 오래됐잖아요. 여기 앉은 자리에서 내정순회 샛별 이동네 내신 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희는 개인 맞춤이라 이 아이가 내신 기간이 얼만큼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이게 저는 당연히 머릿속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어려운 거 이렇게 한번 딱 풀고 가서 시험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보고 복습하고 하는 시간까지 제가 아무리 윽박지르고 화낸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더 하라고 격려를 하고 혼을 낼 수도 있지만 얘가 딱 갔을 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한 3번 보고 기출을 풀고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좀 흔들리긴 했지만 고3부터 중2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그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서 얘는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정도 디테일은 있지만 사실은 범위도 정해져 있고 얼만큼 시키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꽤 아는 편이거든요. 중1은 없잖아요. 중1은 시험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때 되면 기말고사하고 이게 15년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왔더니 시험이 이때래요. 시험 범위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봐야 되나? 수행평가는 뭐 봤니? 그랬더니 내정은 순회 시험 범위를 기본도형 하나만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런 거 시작했더니 너무 시간이 남아가지고 막 있는 문제 다 풀어도 할 게 없게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아이에 맞춰서 하는 거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워크북을 단원별로 다 쪼개가지고 기본 심화 응용 있는 걸 다 쪼갠 다음에 그 시험 범위가 나오면 워크북을 전범위가 나온 학교도 있어요. 1학년, 2학기 전체 그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범위가 나온 학교가 두 학교인데 그 중에 학생이 3명인데 2명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1명은 좀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다 풀래? 이거 다 풀고 다시 복습할 시간 없으면 나랑 차라리 그냥 블랙랩이랑 딴 거 기출, 강남 기출 푸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대신에 너 미안한데 매일 나오고 주말에 일요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2주를 나와서 다 끝내고 갔고 이런 아이가 있고 뭐 요 아이는 그냥 잘해서 그렇다 치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 이거 워크북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학교 시험을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교과서랑 딱 나오는 그 문제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넌 이것만 풀어. 그래서 동그라미를 다 쳐가지고 얘가 딱 이 속도로 갔을 때 내가 혼을 안 내고 그냥 얘가 오는 정도로 해서 한 4번 정도 풀려면 요 문제 개수겠구나 해서 딱 그것만 가서 4번을 돌리고 들어가서 걔가 98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 제가 잘했다 그런 걸 떠나서 중1이 문제가 쉬우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는 처음 왔을 때 중간 기말 애들 공부를 하려고 되게 세심하게 그걸 봤는데 이제 내가 너무 그런 걸 잘 알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는 게 또 새롭게 바뀌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올해 되게 남는 기억이고요. 고3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올해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기억은 저희가 그 시험 끝나면 시험지 회수하러 가는 건 아세요? 내정이랑 순회가 끝나면 이제 시험 회수지를 회수로 가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 진짜 오셔가지고 진짜 나오네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험지 회수를 가면 이제 보통 풍경이 이제 각 선생님들 다 있으면 애들이 막 시험 보고 뛰어오는 아이, 도망가는 아이 이제 막 붙잡고 뭐 옛날에는 막가지고 시험지 답을 다 지우고 나와서 전 몇 점인지 모르지요, 뭐 이런 아이도 있고 뭐 당신한테만은 수학 시험지를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데. 보통 이제 가면은 각 반에 어딘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한 2명은 울어요. 첫 시험 보거나 하면 이제 울고 있죠. 그럼 달래주자, 아이스크림도 하나 더 주고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 인상 깊었던 건 항상 있었던 일인데 저희 반에 이제 아이가 몇 학년에 얘기하면 특정되니까 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야, 전년도보다 열심히 했으면 잘 볼 거라 생각하고 자기 본인이 기대가 컸나 봐요. 근데 나왔는데 시험지를 한쪽을 안 푼 거예요. 한쪽을 넘기다가 못 본 거죠. 근데 저희 반 어쨌든 내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뭐 누구 한내에서 달래주고 시험 절반이 시험지 보고 뭐 하고 하는데 얘는 이제 처음에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거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남자인데 가고 선생님들 다 이제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다 주고 하면 이제 해산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는데 걔가 계속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밥 먹으러 가라 그러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애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내정에 있는 그 길거리 보도블록에 둘이 앉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누가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차마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화해서 얘기 좀 해달래요. 나도 좀 무서운데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결국은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 하고 대신에 내가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거의 한 30분 정도 안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거였어요. 뭐 그럴 수 있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대학 가는데 너 특목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세에 지장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억울한데 그냥 잊어버리고 대신에 너 매일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이게 특정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월수금 뭐 하고 화목 뭐 하는 걸로 매일 나와서 그거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일 나왔어요. 매일 거의 나왔어요. 가끔 못 오는 거 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3학년이거든요. 3학년 1학기 시험이 중요하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못 봐서 못 봤잖아요. 못 보고 3학년 2학기 시험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좀 해야겠대요. 2학기 시험을 둘 다 제일 잘 봤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긴 한데 아무튼 그게 오늘 이번 연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중학교는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올해 수능을 봤죠. 수능은 저희 반이 이제 고3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정시까지 가봐야 되고 수시도 이제 보고 있고 논술도 보고 있고 잘 본 아이 있고 못 본 아이 있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한 여자애가 이제 고2인가? 고2 때 왔을 때 걔가 RPM 정도 있는 거를 답을 보면서 푸는 아이였어요. RPM 정도를. 이제 누가 어려운 걸 풀면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아이였죠.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서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풀자라고 해서 쌤부터 다시 풀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약간만 어려우면 못 푸는 아이라서 그때부터 수능을 문제를 난이도로 분류하면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보통 레벨이 3이 제일 쉬운 거, 2가 제일 쉬운 거, 2, 3, 4, 5, 6, 7, 8이 있는데 6부터는 킬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3, 4까지는 최대한 빨리 하고 5는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해서 3 있는 거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다 돌았거든요. 돌고 다시 복습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능을 풀 수는 없으니까 4를 돌고
그래서 고3까지 가서 5 있는 거를 돌고 모의고사를 보고 갔는데 얘가 77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인상 깊은 이유는 이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조리원에 누워 있다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수능 본 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강사로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 인상 깊었던 게, 잘해서 원래 자네들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안 됐던 거를 한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고3은 그 아이가 제일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고3이 이거는 뭐 저 때문에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대진고 아이가 그 미적분 하던 남자애가 마지막에 다 때려치고 안 될 것 같아서 확통으로 와가지고 정시하겠다고 와서 확통을 저랑 처음 했거든요. 고3 때 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확통을 하고 뭐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요. 걔는 88인가 그렇게 90 받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웃긴 게, 이 아이가 되게 무뚝뚝한 아이예요. 되게 잘생겼어요. 이 아이가 우리 반에 있으면 다른 반에 있는 방쌤반 여자애들이 와서 이름 뭐냐고 막 물어보고 이랬어요. 저한테 이름이 뭐냐고. 대진공고 같은 이름이 뭐냐고. 그럼 이제 뭐 네 인생이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일걸? 뭐 해서 넘어갔던, 진짜 남자답고 되게 유명한 애, 대진고에서 농구하면 유명한 애인데 말수가 진짜 없어요. 되게 조용하게 해서 이거 하자 그러면 네 하고 알려줘도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런 거를 저희 고2 애들이 알잖아요. 수능 딱 끝난 다음 날인가 저희 반에 저희 고2 애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자기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게 됐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때 그 고2 애들의 표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고3이라서 망한 것 같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싫고, 저기 시험 보고 왔으니까 너무 부럽고. 그래서 그때 수업을 못했어요, 그날. 그냥 목요일날 수업 제가 12시까지 하는데 수업을 1시간 동안 못하고 그냥 넋두리, 인생이 이렇고 대학을 꼭 가야 될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올해 결산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뭐 제가 뭐 어떤 학생이 있어가지고 뭐 대학 시험 잘 봤어요 이런 거 되게 별로 많이 듣죠. 그런 거보다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F가 맞다니까요. 우리 반에 왜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저희 와이프는 F라고 결혼하고 저랑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슈퍼티였죠. 집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뭐 한 해 결산한 자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 소개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재원생분도 있고 비재원생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원에 관련된 어떤 그 시스템이나 어떤 소개 같은 경우는 재원생분들은 아시니까 이따가 나중에 끝나면 각 반에 그 담임 선생님별로 간담회 가잖아요. 혹시 비재원생이신 분들 여기 남아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학원 소개해드리고 질문도 받아드리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걸 키지도 않았네요. 뭐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다짐을. 학원 설명 자체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요. 네. 이런 사람이고요. 네. 아까 뭐 제 얘기는 들었을 테니까. 아까 정확한 개념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념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그 개념을 아는 방법이 아주 멋들어진 한 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피드백을 받고 개념을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 그 학원 홈페이지 소개에 써 있어요.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실제적으로 시험을 포커스를 줘서 시험을 보는 수학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저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F 얘기를 하는데,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 아까 일정한 성적보다는 미래에 잘 될 거란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저는 약간 그걸 믿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라도 나는 이 대학을 꼭 갈 거라고 믿으면 그만큼 따라가서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에 물론 점수는 일정한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맨 밑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특히 중학생, 고등학교 초반은 꿈은 크게 그리고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믿어서 나중에 그 바뀌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간 케이스가 생각외로 많아요. 아이들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이 1년씩 지나면 확확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지금 있는 그 게임하고 앉아고 노는 모습에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방학이, 이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이 뭐 뒤에 강의식 특강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기간이 길고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어서. 이게 중등에서 고등에서 시험 봐보신 분들 알겠지만 학기 중에 뭔가를 다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한 15년째 방학 특강을 제가 매번 하는데, 주 5일을 월화수목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나와서 아침 9시에 같이 얼굴 도장 찍고 같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그게 쌓여가지고 진도도 나가고 아이들이 훨씬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뭐 다르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 그래서 아침 9시 그 수업 신청하는 걸 보면 너무 몰려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내가 7시 00분
7시 00분 03초에 신청을 했는데 왜 나는 탈락이냐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예전에 그거 몰릴 때는 저희가 그 카톡 신청이 딱 7시 되면 우르르 들어오는 순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증거로 남겨놓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약간 공평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몰릴 수 있지만 저는 아침 9시에 신청해서 주 5일 하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2달 동안 같이 아침 9시에 와서 동고동락했던 애들이 결국은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뭐 심하든 시험 보는 거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빡셀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 잘 나가면 그 주 5일제로 하면 2주면 한 학기 끝나요. 그건 아시죠? 뭐 그 당연히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센 복습하고 해야지만 진도 나가서 개념 원리 센은 2주 안에 끝나거든요. 그 고등수학 같은 경우도 나가면 보통 3주 안에도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이요. 그러니까 뭐 그날 가가지고 숙제를 안 하거나 늘어지겠지만 그 좋은 기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주 3회도 좋지만 어쨌든 주 5회 방학특강을 저희는 2달 동안 하면서 이게 저희는 1년 동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고2 같은 경우도 심화를 푸는 걸 다 할 수 있어서 다 해놓고 나가면 여름방학 때 가가지고 할 말이 생겨. 너 다 하고 나갔더니 1학기 때 성적도 잘 받고 이제 수능 문제 풀 수 있게 됐지 않냐. 근데 여름방학 짧으니까 여름방학은 고2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와. 그래서 지금 현 저희 고3 올라가는 고2반이 여름방학 때 저랑 매일 특강을 했어요. 고2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 좋은 게 딱 겨울방학이라서 말씀드리고 개별 맞춤이란 거 뒤에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이번에 이제 그 설명해 드리면서 재원생분들 다 각반 선생님들이 다 연락 드려가지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랑 이제 겨울방학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 디테일한 걸 가지고 이제 딱 1월 10일 방학특강 할 때부터 2달 동안 어떻게 하는 로드맵을 세우거든요. 그 전에도 다시 또 통화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하다는 거고요. 되도록 주 5일 하면 많이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뭐 3회를 하게 되면 이제 숙제를 좀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9 to 6라고 해서 저희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랑 이제 주 5회를 병행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9 to 6라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일단 수학 숙제 다 시키고 시험 보는 거 오답 다 한 다음에 담임 사인 받고 다른 과목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영어학원에서 원성이 자자하긴 한데 일단 저는 제 애들한테는 미안하고 영어는 모르겠고 일단 수학이라도 그랬더니 영어학원에서는 집에 안 보여. 수학학원 와야 되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수학 숙제 다 하고 시험 보고 오답하는 거 하는데 9 to 6면 개별 좌석해가지고 그날 계획 세워서 하거든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힘든 만큼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거 이겨낸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학년 되고 고등학교 갔을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하기도 하고요. 안 좋은 점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9시에서 10시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그 반발로 엄마나 아빠한테 되게 거만할 수 있죠. 주말엔 날 건들지 마라. 퇴근하고 온 직장인 마냥 이제 그 밤에 가서 핸드폰을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근데 어쨌든 완수는 다 하고 간다면 뭐 주말에 좀 놀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주중에 되게 열심히 해서 하면 방학 때는 숙제를 안 내진 않고요. 참 미안한 얘기네요. 고등수학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 주말 숙제는 좀 편안하게 중등 복습을 시킵니다. 센으로. 좀 힘들겠지만. 예. 그런 이제 저희가 자기주도라는 특강이 있고요. 강의식 특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미희 부원장님이 하시는 특강인데 요게 이때 개강이 아니라 지금 12월 아직 안 됐잖아요. 12월 7일부터 토요일 날 아침에 공통수학 원 과정에 대한 대표 유형만 풀어주면서 숙제는 센 복습을 시키는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12월 7일 시작해서 센 같은 게 돼 있거나 심화만 풀어도 되면 이 특강으로 바로 들어도 되는데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센의 가장 대표형 중에 제일 어려운 거를 수업 시간에 풀어주면서 숙제는 센 전체를 복습시키는 그 특강을 12월 7일부터 요 방학 특강 1월 10일 날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를 박미희 원장님이 하시고 거기 이어서 이 공통수학 1, 2 심화 문제풀이랑 수업을 하는데 이 교재는 자체 교재이긴 한데 문제 베이스가 뭐냐면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연합 기출 문제 나온 것 중에 자의보다는 양이 좀 작은데 EBS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업 형태는 그 전국연합 기출의 뒤에 1등급 어려운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복습을 시키게 되고 숙제 같은 경우는 거기 한 단어 전체를 풀어오고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를 볼 거고 아마 이렇게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제 예비 고1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생인데 고등 심화 문제를 혼자 풀기 좀 힘들어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요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강이 잡혀 있고요.
요거랑 요거는 박상민 선생님이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고등수학 압축유학이랑 예비고의 개정특강인데 이건 예비고의 고3 대상이라 뭐 오늘 그 몇 면을 보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슨 수업이냐면요. 고등수학 압축유학은 화목에 하는 수업의 그 수업 테스트를 보는 테스트는 이제 4시에서 6시인데 이 수업은 그런 거예요. 이 기하가 중등 기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문제가 작년부터 그 중등에 있는 기하나 그 고등수학 지금 앞으로 바뀔 공통수학의 1학년 과정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교재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가 지금 수능이랑 그 고1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베이스로 거기에 출제된 1학년 문제랑 중등 기하에 있는 거를 얘네들은 수능 문제에 출제된 1학년 과정이나 중등 기하 문제를 모의고사를 뽑아서 가르치고 복습을 하는 그 강의가 될 거고요. 아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가르쳐 준 거를 복습 테스트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 선별은 그 아까 박상빈 선생님께서 직접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 완전한 내용이 아니라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에 딱 나오는 수능에 출제된 문제에서 파생된 걸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를 뽑아서 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화목에는. 그리고 같은 박상민 선생님이 월수금에는 이 수원수투 자체를 이거는 수능과 수리논술 대비하는 학습이에요. 개념학습이 증명 문제인데 이건 정석이랑 RPM에서 문제를 뽑아서 아마 다 증명해주고 테스트도 백지 테스트 봐서 증명하는, 이게 실제 요새 수리논술 분당에선 정시랑 수리논술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풀거나 수리논술을 푸는 거는 실제 증명하거나 하는 애들이 이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수리논술 학원들은 옛날처럼 막 수리논술 테마 주제하고 첨삭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정석부터 해서 앞에서부터 수리논술 나올 거를 애들 개념을 암기시키고 백지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원수투에 애들이 개념이 안 돼 있는 애들을 개념을 증명을 해주고 써보고 암기시키고 테스트도 다시 백지로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수능에 관한 수원수투의 일단 개념을 암기시키고 이게 결국은 증명하는 게 수리논술까지 이어지는 이런 특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념이 약한 중등은 그래도 제가 볼 때 고등 돼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리논술이니까. 요거는 그 아까 발표하셨던 정밀철 선생님께서 쭉 고1부터 강의반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좀 빡세더라고요. 아침 9시에 일단 와야 되고요. 아침 9시에 와서 테스트를 2시간 보고 수업을 11시에서 1시까지 하고 밥 먹고 와서 2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4시부터 10시까지 아마 자습을 하고 가면 그냥 자동 9 to 6겠죠? 뭐 6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도 이어지는 건데 방학 내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을 다 하는데 수원은 한 번 수원을 배운 학생들이 지금 대상이래요. 수원 배운 학생들이 완전 심화 전에 응용 정도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2학년 내신을 대비하는 수원이 기본이고, 수투나 미적분은 나가는 거는 수투는 한 번 정도 받거나 아예 안 본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투나 미적분은 쭉 그냥 진도를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내신에 다가올 심화나 응용 같은 걸 하는 이런 강의식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맘먹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되게 빡셀 거예요. 아침 9시에 와서 복습 테스트 기출이에요. 고2 기출 있는 거 테스트 보고 들어가서 수업 2시간 하고 밥 먹고 와서 또 수업 2시간 하고 그 다음 또 자습하고 이제 이런 수업이라서 방학 때 이제 달리는 거죠. 이번 고1을 위해서 달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수업인데요. 네. 더 빡셀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수1이랑 수투 수업을 하는데 이때 수원 1-1월 10일부터는 바로 심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이나 지금 들으려는 저희 반에서 그 예정인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아마 매일 나와서 수원센을 다시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수원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매일 와가지고 매일 와서 저랑 1월 10일까지 수원 기본을 한번 끝내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물론 작년에 변칙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원 기본을 하고 있는데 끝부분이 안 끝나고 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앞에 심화를 듣고 따로 그 방학 때 딴 시간에 나가서 뒤에를 마저 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저희가 자기주도니까 가능한데 일단은 저는 방학 내내 지금 고3 올라가는 고2가 이렇게 했거든요. 방학 내내 최신 기출 포함해서 수원 나와 있는 그 킬러 문제 있잖아요. 킬러 문제를 각 단원당 한 30-40문제씩 해서 일단 그거를 전체 다 돌려요. 그걸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양산되잖아요. 그런 최신 기출은 다시 또 뽑아가지고 학기 중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통 그 수능이랑 평가원 문제, 킬러 문제, 수원을 다 풀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투 같은 경우는 강의를 제가 주 3일 중에 하루는 수투를 할 건데 수투는 아마 센으로 해서 진도를 끝내고 나오는,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수투 기본 다 하고 수원 심화 다 하고 나와서 학기 중에는 수원 내신 준비하고 여름방학 때 아마 수투 심화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현 고3은 애들이 정시랑 수련논술에 대한 열망이 더 커서 보통 이렇게 하고 미적분을 겨울에 할 것 같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되는 반이 지금 이제 고3으로 성장하는데 걔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수투킬러가 보통 되게 많잖아요. 자기들이 풀어오니까 빨리빨리 나가달라 그래서 2주 반 만인가 킬러 다 풀고요, 수투는. 그리고 나서 미적분까지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적분도 지금 자기랑 다 학기 중에도 풀고 있어요. 어차피 정시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그러고 나서 방학 때 나중에 모의고사반 설명드리지만 모의고사 수험수도 준비하면서 방학 때 확통이랑 기하도 제가 따로 알려줘가지고 3월부터는 수련원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 쭉 가는 제가 고2, 고3이 저희 반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들으시려면 학생 상태에 따라서 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따로 나와서 제가 수원을 맞춰줘야 되니까. 어쨌든 지수부터 로부터 해가지고 그런 수업이고요. 고3은 지금 그 아까 했던 수업이 쭉 계속 이어지는 수업이에요. 이게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 돼가지고 고3이 미리 땡겨가지고 모의사 불면은 1등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나왔고 지금도 시험들 잘 보고 있어서 이거는 얘네들은 더 땡겨서 해서 지금 미적분도 내신 기간인데 벌써 자기랑 다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12월부터 평가원 수능 기출이 있는 거 복습 있는 걸 다 하고 1월부터는 아마 아예 그냥 사설 문제 모의고사 재수생처럼 갈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때 화목 수업 나오는 거 말고 월수금 중에 하루는 빼서 저랑 기하랑 확도 기본 하고 3월부터는 토요일 아침 9시에 제가 수련원수까지 같이. 이거는 영상 나가서 좀 괜찮긴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 중 가면 요거는 밤에 10시에서 12시 수업하거든요, 화목.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수업하고. 영상 누가 보겠다. 고이도. 제가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화수목 다 밤 12시까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네들이 그거를 밤에 하면 되게 자기들도 되게 뿌듯해요. 공부를 어쨌든 이상하게 또 그 밤에 조용하면 공부 잘 되잖아요. 낮에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공부 제일 잘하는데 어차피 집에 가서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저랑 같이 매일 있으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애 볼 거 저랑 월화수목금 같이 밤까지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면 바로 오니까 참 그 아이들 많이 키우신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참 쉽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드맵과 학습 계획은 이런 계획서가 따라서 여름방학이라서 7, 8인데 이제 1월, 2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정이 보통 한 2과정, 테스트 하나. 그래서 이제 과정에 따라서 이제 뭐 진도 나가고 이제 심화 체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전체적인 구도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별에 이제 메일 한 칸이 메일이에요. 한 칸이 메일 이제 요게 나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빨간 건 뭐냐면 이건 못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매주 계획에 파란 것까지는 한 거고 빨간 건 하는 중이다 해서 이제 이게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하고 나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이런 걸 체크를 계속 해가지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날아가니까 제가 요거를 계획 세우면 어머니랑 얘기한 다음에 아이들이랑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 전 제가 세운 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들이밀어요.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 근데 더 하고 싶으면 얘기해. 그러면은 본인이 더 하겠다 그러면 얹어주고요. 빼겠다 그러면 그냥 뺏어서 제가 사인해요. 사인해. 엄마한테 갈 거야. 어제도 지금 예비고일 그거 나눠주면서 내가 짜봤는데 네가 더 하고 싶으면 내가 너무 약하게 짠 건 미안해. 그랬더니 이걸 보더니 이걸 다 한다고요.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안 괜찮은데요. 그럼 사인해. 그래서 사인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로드맵을 한다는 거. 9to6는 이제 여기에 본인 자기가 자기 공부한 거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본인이 자기 공부한 거 자기 쓰면 되게 잘했다고 써요. 이게 상중하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요새는 아닌데 제가 옛날에 사인했거든요. 대부분의 애들이 다 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자기 너무 열심히 했다고. 애들이 참 재밌죠. 근데 이게 어쨌든 본인이 뭘 쓰면서 공부한 걸 돌아보는 기계는 돼서 좋으니까 꼭 앞으로 이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요새는 안 하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너무 길어졌죠. 그 설명 광고만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 혹시 작성하신 분 있으면 뭐 가면서 내주셔도 되고 좀 이따 그 뒤에 계시는 분한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은 아무튼 저 지정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설명인데요. 12월 12일 날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이 성향에 따른 학습 상황에 따른 시험 전략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그런 게 있죠. 한 번에 잘 받아들이는 아이, 아니면은 한 번 하길 때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 계산이 많이 틀리는 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거는 빨리 푸는데 어려운 건 아예 손을 못 대는 아이, 빨리 갔는데 금방 까먹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 성향, 그리고 학습 같은 경우는 중등 뭐 선행이 돼 있다, 고등 선행이 돼 있다. 그거를 믹스를 하면
그 2x2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선행 잘 돼 있다 아니다, 뭐 중등 잘 나온다 안 오다. 이제 그걸 나눠가지고 그때 그런 성향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등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고등 하는지를 나눠가지고 제가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이날은 좀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설명회를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시청 많이 해주시고, 네. 요거는 그 아까 마지막 설명드렸던 정종호 선생님이 이거는 중등 공부에 대한 건데 제가 PPT를 어제 봤거든요. 학습 노하우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 오답인 거. 예를 들어서 그 정종호 선생님이 되게 간결한 풀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풀이가 답이 맞았어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오답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아이들이 시간을 공부할 때 재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늘어졌을 때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학습 노하우를 그 사례별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뭐 중등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각 단원에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오늘 오시면 다 밴드 초대되는데 밴드에 다 올라가니까 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정문철 쌤이 하시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되신 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송정일 원장님이 그 스카이 아무나 갈 수나 있다 설명을 했죠. 스카이 아무나 갈 수나 있다. 근데 그 스카이 아무나 갈 수 있다의 설명의 핵심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민철 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 거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서 가는데, 그래서 실제 여기를 가려면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설명을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고2, 3 강의반 모집하는 겸해서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고1 첫 시험부터 고3 수능 끝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각 분당에 있는 학교별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뭐 부교재는 먼저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고1 시험 나갔을 때 어떻게 하고, 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마지막 수능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시험에 관한 모든 거를 수료논술까지 다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혹시나 뭐 앞으로 고등을 가는데 이 아이가 고등 가는 동안에 어떤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더 있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학생들 대상이에요. 박상민 쌤이 도대체 애들이 수학 어디다 쓰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학들을 왜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으로, 이게 비재원생 학부모님도 보내주신다고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설명회하고 아이스크림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와가지고 이런 거 보고 나면 한 이틀 정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 오래 가진 않겠죠. 한 이틀 정도는 뭐 괜찮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블로그 있고 밴드 있고 유튜브 있고